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선대위 공보단장이십니다. 민병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이 새 정부 초대 총리 정홍원 총리 인사청문위원회 야당 간사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검사 출신들이 세상을 굉장히 좁게 살고 경험했구나 하는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경제 문제랄지 외교안보 통일 문제 같은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 2기 내각의 수장도 역시 검찰 출신을 검사장 출신을 기용함으로써 예.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통화하는 책임 총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 저희가 3일 전부터 안대희 검사장에 대해서 조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국정원장을 했고 예. 총리는 좀 더 그 경험이 많고 덕망이 있고 이런 분들을 했다고 한다면 아하.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또 하나 이제 김기춘 실장 문제죠. 사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하는 거는 보수 언론도 사사과 칼럼으로 쭉 써왔고 대통령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부통령이다 또 대원구이다는 소리를 듣는 김기춘 실장의 교체가 너나 없이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제외됨으로써 이번에 상당히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오히려 국정원장감이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앞에서는. 국정원장을 바로잡기에는 아마 국정원을 바로잡기에는 그 안대희 검사장이 살아온 경력이나 이런 걸 볼 때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면이 국면이라 총리실에 이제 국가안전처가 생기고 행정혁신처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행정혁신처는 특히 뭐 이른바 관피아 이런 거 척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료사회를 강하게 장악하고 또 관료사회 반발 같은 걸 무력화시키고 비리 같은 걸 척결하고 이러기에는 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관피아를 척결한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죠. 예. 뭐 이번에 대통령. 아이고. 네,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 버렸네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 선대위 공보단장 민병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점, 전임 정홍원 총리 때 인사청문 때를 보니까 경제 문제, 외교안보 등등에 있어서는 조금 식견이 부족하더라. 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경륜이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총리가 바람직했던 것이 아니냐 아쉽다라는 이제 반응의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춘 실장이 경질되지 않은 것을 또 첫 번째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 교체 부분 그 의미가 크게 반감됐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들은 상태인데, 네, 전화를 걸고 있는데 지금 안 받고 있습니까? 네, 연결됐군요. 민병도 의원. 예, 이동 중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자, 안대희 그 국무총리 내정자가 좀 강골이고 해서 그렇게 관료사회 관피아 척결에는 제격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관피아를 척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 정부 들어서서 낙하산 인사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공공기관에 상당히 많은 그 대선 캠프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서 친박 인사들의 천국이다. 그래서 박피하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서서 임명한 우선 박피아들을 퇴진시킨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사정을 통해서 관료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과제는 그거 하나만이 아니거든요. 남북관계랄지 한일관계, 한중관계 또 오늘 지금 보도가 됐지만 국가 경쟁력이 4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문제, 복지 확대를 하는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검찰 출신들이 살아온 경력은 굉장히 좁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경질은 환영하시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환영합니다만 국민적 요구였으니까. 근데 김장수 안보실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김장수 실장을 경질했는지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한테 밝혀야 되는데 오늘 그 발표에 앞서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번에 보고 지휘 체계를 문제 삼아 인사 조치를 하겠다 해서 결국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김장수 실장님을 인정하고 인사 조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신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좀 국민한테 분명하게 좀 보여줘야겠다. 왜냐하면 예. 이번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국정원장은 무엇을 했는지 안보실장, 비서실장, 또 안행부 장관, 해수부 장관 이런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에 있는 분들이 제자리에 있었는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청와대는 내부 감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 개조를 하려면 그 감찰 보고서를 대통령 혼자 볼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한테 공개하고 이래서 이렇게 인사 조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개각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전면 총사퇴하고 전면 개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부분 개각 정도로 가면 될까요? 물론 국부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갖다가 정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을 갖다 쇄신하고 국민을 갖다 통합하고 새로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전면 쇄신 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내일쯤 아마 국무총리 청문회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6월 8일, 9일 이때쯤 청문회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표결하겠죠. 국회를 열어서. 해결되어갖고 우리가 이제 결과 갖다 보내면 대통령께서 제청을 받아갖고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 제청을 받아서 이제 인사를 하실 텐데 아마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신다면 뭐 전면 개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로 넘어가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수원으로 모였습니다. 왜 거기로 선택하셨나요? 예, 수원에서 우리 국민안심선대위 발족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한길 대표는 경기도를 도셨고, 안철수 대표는 대전에서 시작을 해서 중부권을 돌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힘든 곳이 이제 경기도이고요. 또 중부권,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도에서 제일 힘든 곳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가 개조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이죠. 지금 판세 점검해 보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몇 곳 정도 지금 자신하세요? 글쎄요. 저희는 이번 선거의 어떤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집단적 참여력을 쓰고 일종의 선거운동 자체가 유세 율동보다는 일종의 식긴국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사회 전체가 아파하고 공감하고 응답하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일일이 판세 분석을 하거나 그런 예상을 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표치도 안 세우셨나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사회의 개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몇 곳 목표다 뭐 이런 얘기조차 안 하시는군요. 자, 아까 새누리당에서는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세월호를 선거에 악용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더니 세월호 이후에 이런저런 대책 만들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좀 잘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분노만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분노 마케팅 이런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많은 대책을 내놨죠. 가장 이번 대통령께서 말씀한 7-8개 법안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저 같은 경우도 다 제가 제안한 법들을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신 거고요. 가장 퇴직 공무원의 취업 이력 공시자랄지, 행시 페이지 혹은 기억이랄지 이런 거 되게 다 수용을 하신 거고, 상당한 부분 많은 수용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 김영란법 같은 경우 저희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던 바인데 대통령께서 수용을 해주셨죠. 근데 다만 이번 선거는 세월을 정치화하는 집단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세월을 갖다 정치화하지 말자. 집단적 참여력으로 이번 선거를 갖다 쓰자, 기록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물론 대통령께서 총리가 이제 책임지고 사표를 냈고 대책을 만든 다음에 사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오늘부터 쭉 역산을 해서 보면 공식선거운동 시작하는 오늘 총리를 교체한다든지
또 어제 그제 대국민 담화를 한다든지 그 전에 또 뭐 유족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선거 일정에 맞춰서 정치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총리가 사퇴를 했고 또 대책을 만든다면 사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다 인정하지만 그 시점 자체가 알겠습니다.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도 의원이었습니다.